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많은 이미지 중 넓은 해변과 또 신나는 삼바 축제 등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와 비례하여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또 나쁜 이미지 중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한인들도 왜 이렇게 브라질에는 범죄가 많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가 저를 위협하여 같이 경찰서로 연행했을 때 조서를 쓰고 있는 저보다 먼저 풀려나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 중에는 브라질법에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법을 전공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브라질은 법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개가 넘는 법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8개가 새로 만들어지는 등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브라질에는 시, 주, 연방정부 등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법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서로의 법에 대한 저촉되는, 즉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악점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로 시작하여 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을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이게 시행되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많았죠. 브라질한 나라와 유럽의 나라, 서로 문화권도 다르고 현지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유학하며 돌아온 자녀들은 이 브라질의 새로운 법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유럽 선진국에 있는 나라의 법을 갖다 놨으니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역시 현실과 이상은 상당한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 좋은 것만 갖다 놔서 이론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현실적인 법이 많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오래된 법과,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죽은 법과 또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악법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길에서 불법으로 사람들의 주정차를 도와주고 푼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건으로 흔든다 라고 해서 플라넬리냐, 그러니까 플라넬라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조그만 수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플라넬리냐라는 것은 불법이죠. 근데 그것도 원래 법이 있어서 모든 플라넬리냐는 등록해야 된다고 법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1999년대는 의료 구급 키트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의료기구가 있습니다. 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약품이 있는데요. 이걸 하루치에 만들다 보니 그걸 사러 갔고 또 몇 달 후 당연히 이 법이 폐지됐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법은 프로제토 지 레이라고 해서 의원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확인하고 협의에 의해서 또 통과되면은 국회를 통과하여 또 대통령 서명 이런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프로제토 지 레이, 그러니까 의원이 제출하는 이런 법안을 보면은 80% 이상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미 있는 내용이든가 이미 있는 법과 상충되든가 아니면은 법으로 갖춰야 효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도 검토하지 않고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원을 낙하산으로 아니면은 비전문가를 자기 보좌관으로 쓰면서 그들의 만드는 법안은 당연히 전문가가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많습니다. 또 이런 여론에 많이 편승하여 자기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법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죠. 정치인들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SNS나 여론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올린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법에 대한 맹점과 허점 또는 이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만 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맹점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모르지만은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다. 그럼 요걸 내가 상정하면은 표밭을 뭐 받겠지라는 생각에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서로 정당 간에 서로 협의하에 서로 몰아주기식 법도 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고 싶다. 또 한 사람의 정당에 대해 특조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법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안의 맹점은 누가 감시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 온 유학 온 이제 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왜 브라질은 이렇게 법이 허술하고 이렇게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감시할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빨간불에도 차가 지나가고 불법 주정차 하고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법을 제대로 지켜서 벌을 내릴 이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는 지금 현재 1억 개의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이 1억 개가 되는 이 소송권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법이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법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상당히 무서워한다라기보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넓은 땅에 인구 많다 보니 일일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찾고 또 이 법을 제대로 시행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카드가 멀쩡히 있는데 그 앞에 차가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차를 세운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그 불법된 주정차 차량을 검거하고 벌금을 매기는 시의 역할이 부족할까요? 생각해보면 답은 그만 나옵니다. 브라질 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도 많고 오래된 법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국민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 또 이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해야 할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 행정은 제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한글로 브라질 사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글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라질은 뭐 다른 나라와 같이 몇 번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끊임없는 항소를 하며 항소가 다 끝날 때까지 원래는 구속이 안 되었다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 두 번째 판결을 받으면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끝까지 항소할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풀어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든가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소송을 이렇게 뒤로 넘기게 되면서 제대로 된 형벌을 받은 적이 없죠. 또 최대 어떤 사람이건 최대 30년 이상 금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고하는 거는 30년 이상 금고하면은 가둬두면은 그건 가혹한 행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제는 당연히 없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의 가족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에게 또 부양비를 또 따로 주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나 또 어머니의 날 이렇게 특별 사면을 받아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기간에 따라 수감되어 있는 그 교도소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 같이 면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가족주의, 그러니까 사람 인본주의를 많이 따르는 그런 법책이기도 합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인권이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구속해라, 수감해라, 뭐 몇십 년형을 뭐 살게 해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라질 경찰이 이 범죄인을 검거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검거한 사람을 끝까지 법정에 세워서 형을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또 형을 선고받고 끝까지 형을 사고 나오는 경우가 전체에서 3%가 채 안 된다는 오래된 논문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검거되지 않고 검거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브라질 경찰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미칠 노릇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잡아들이면은 사법부에서 풀어주라라고 합니다. 항소할 기회가 있다, 초범이다, 또 현행범이 아니다, 그러면 풀어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형의 3분의 1 정도를 되면은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교도소로 돌아오고 또 3분의 2를 살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고만 하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 재생, 재활 의지를 가진 수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용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해결한다고 하는 것도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이거 뭐 너희들 법이 잘못됐으면 뜯어 고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의 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제도를 뜯어 고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이를 따라줄 국민의 의지도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사법 체계를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브라질 법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